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천입니다. 박목월 선생의 유경수 여사, 오늘 또 계속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490쪽인데요. 자비의 큰 날개를 접으며. 무슨 뜻인지 알겠죠. 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여사가 결국 문세강의 흉탄에, 북한이 보낸 문세강의 흉탄에 결국 숨을 거두었죠. 예, 그 74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2월, 74년 새해가 되었다. 이날 아침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과 일체감을 가지고 유신가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민족 웅비의 발판이 되는 총화유신의 한 해가 되기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74년 근혜양 생일날의 일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유 여사는 근혜양에게 카드를 주었다. 흰 사각봉투지 끝봉에는 박근혜양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근혜에게 올 봄에는 경사가 둘이나 겹쳤으니 더욱 축하하고 더욱 건강하길 축복해.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유경수. 어머니가 문장을 만들어 손수 쓴 카드였다. 서명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친히 기록해 주었다. 대통령 가정에서는 생일에 축하 카드를 주는 것이 각별하고도 뜻있는 일의 하나였다. 한마디로 여사는 축하 그림 카드라고 하였지만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드리는 것은 치만군이고, 근혜양은 그림보다는 문장, 근영양은 고운 색지로 장식한 카드를 드리곤 하였다. 생일 축하 카드는 부모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도 서로 생일이면 교환하였으며 부모도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주곤 하였다. 해마다 드리는 카드에 기록된 문장이나 그림을 보시고 어머니는 우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늠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문장을 잘 쓸 만큼 자랐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시곤 하셨어요. 근혜양의 말이다. 74년은 근영양이 만 20세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이에 근영양이 받은 부모님의 카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근영에게 근영의 만 20회 생신을 중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키도 조금만 더 크고 공부 잘하여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둘째 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하면서.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유경수. 성년이 된 자녀를 진심에서 축하하는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넘쳐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생일잔치만은 대통령 가족의 그것으로서는 너무나 간소하였다. 상위에 차려놓은 음식도 평상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으며 주방에서 만든 케이크가 색다르다면 색다른 것이었다. 또한 생일 선물도 그때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조그만 물건을 주곤 하였다. 하지만 근혜양의 만 20회 생일 선물만은 예외였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대통령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근혜 축하해. 그리고는 짙은 감색의 자그마한 상자를 근혜양에게 주었다. 상자 속에는 시계가 들어있었다. 동거스름한 시계였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근혜양이 차고 다니던 것은 낡은 중고품, 학생용 시계였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하와이에 갈 때도 어머니 것을 빌어 차고 갔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은 딸이 대학을 졸업할 만큼 장성하였으므로 딸에게 어울리는 숙녀용 시계를 구해주려고 유념해 두었다가 이제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근혜양은 너무나 기뻤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참 예쁘지요. 그래, 정말 예쁘지. 포장하면서 나도 똑같은 것 하나 사주시라고 했어. 2월 21일 청와대의 가정에서는 또 하나의 기쁜 날을 맞이하였다. 맏딸인 근혜양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다. 마지가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의 기쁨은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보는 일이다. 더구나 근혜양은 서강대학교 20학부에서 수석으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혜양이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린 것은 졸업식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래, 아버지 반응은 덤덤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사실을 무척 기뻐해 주셨다는 걸 근혜양은 이내 알 수 있었다. 그날 오후의 일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서 비서실장을 만나자 근혜양 20학부 수석 졸업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근혜양이 놀라며 반문하였다.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사실을 부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각하께서 알려주셨어요. 점심 식사 때 식탁에서 근혜양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가자 사무보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무척 흐뭇해 하셨나 보다. 근혜양은 생각하며 4년 동안 애써 공부한 보람이 가슴에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졸업식 날 점심때의 일이었다. 근혜양과 점심을 들고 있던 유교사는 식사를 들다 말고 수저를 놓으며 근혜양을 건너다 보고 말하였다. 내 일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밥이 안 넘어가는 것 같구나.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밥이 안 넘어가는구나. 근혜양도 어머니께서 저러실 때도 계시구나 생각하며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졸업식 때 여학생들은 한복을 입는 것이 갈래처럼 되어 있었다. 근혜양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유교사는 자신의 의상 중에서 꽃자줏빛 한복을 골라주었다. 너만한 연령에 꼭 어울리겠어. 졸업식 날 학교로 나가기 전에 유교사는 한복을 근혜양에게 주면서 좀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 새 옷도 안 해주고 입던 옷 입으라 해서 미안하다 얘. 괜찮아요 어머니. 근혜양은 꽃자줏빛 한복 위에 검은 학사복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나갔다. 그 후의 일이다. 하루는 유교사가 근혜양을 보고 고운 옷 좀 사줄까 하고 물었다. 대학도 졸업하였으니 근혜양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할 만한 때도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되도록 갖지 않으려는 생각이에요. 가진 물건이 많으면 다듬고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낭비가 함께 따르는 것 같아요. 근혜양의 대답이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이제 물러났지만은 감옥 생활을 5년이나 거의 하고 물러났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박정희라는 그 대한민국의 영웅에게 그리고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치를 했겠습니까? 예. 뭐 별을 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7시간을 어디서 보냈냐. 심하게 하면 뭐 어느 호텔에서 남자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무당에게 주술을 했다. 이게 다 그분에게 더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냈던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언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 여러분 기억나죠? 그 광우병. 제가 옛날에 있던 회사 MBC에서 저는 그 당시에 충청북도 청주 MBC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우병 PD 수첩의 선동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이 유모차에다 애들을 태우고 나와서 시위에 동조하고 촛불 시위에 동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별짓을 다 했죠. 별짓을 다 했어. 이 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언론에 의한 피해, 국민들이 얼마나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 광우병으로. 그래서 그 광우병으로 인한 그 당시에 MBC PD들이나 그 처벌이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보면 보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재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피해자들 많으시잖아요. 신목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공정과 정의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재심을 해야 된다. 판결을 다시 구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수많은 기자와 PD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피해를 본 분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유튜브의 피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 가로세로 연구소 때문에 김건모 씨가 그 공연을 앞두고 그 성폭행 사건 그거 의혹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를 해서 김건모 씨가 무혐의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김건모 씨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지값만 1%여서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인한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론과 유튜브로 인한 그 피해자들의 이런 그 피해 사례를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라도 제가 좀 그 언론인들의 그 피해자들로부터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하나 열어서 그런 사실을 적시를 하고 이런 광우병 같은 거는 힘을 모아서 재심을 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도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근혜 양의 졸업식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외부 시차를 마치고 대통령이 늦게 돌아왔다. 현관앞까지 마주 나간 여사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자 대통령은 갑자기 차렷 자세로 격려를 붙이며 말했다. 여사에게 격려를 턱 붙인 거죠. 다녀왔습니다. 좀처럼 이와 같은 어리광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 여사는 처음 어리둥절하였으나 이내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은 며칠 전 제주도 시차를 마치고 그곳에서 선물로 사온 토산품의 선택에서도 볼 수 있었다. 유 여사와 근영양에게 브로치, 지망군에게는 수성암으로 만든 연필꽂이, 할머니 이경영 여사에게는 반짝이 핸드백을 들고 나들이 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이경영 여사였지만 사위가 마련해준 그 성의가 고맙다며 무척 기뻐하였다. 대통령이 사온 선물 중에 복주머니가 들어있었다. 오색 비단천으로 만든 엄지손가락만한 복주머니를 보자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나 아무도 대통령이 왜 이런 복주머니를 사오게 되었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사는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평생 이런 복주머니를 만져볼 기회도 없었겠지. 이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을 아버지시니까 사오셨지. 누가 살 생각이라도 했겠어? 하고 가족들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은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74년 2월은 대통령 가족들에게 즐거움만 안겨준 달이었다. 6개월 후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살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60을 넘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정말 세상살이라는 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죠. 불과
20만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정말 간발의 차로 당선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하루 전, 사흘 전, 닷새 전, 일주일 전만 해도 3%, 5%, 크게는 10%로 이길 거라 그랬는데 0.7 몇 프로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도 못 이겼던 거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상해, 너무나 이상해. 이럴 수가 없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하는 말이 참 계속 나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저는 여하튼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상수 PD하고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상수 PD가 개방된 청와대를 이미 다녀와서 시민들하고 인터뷰도 따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하루에 뭐 지금 2만 몇천 명, 거의 3만 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미 청와대 안에 있는 그 한 곳을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청와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역사 뮤지컬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제가 이상수 PD하고 같이 우리 둘이만 가서 또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청와대 왼쪽에 여기서 이제 그 평창동으로 넘어가는 게 왼쪽에 청와대 오른쪽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게 칠궁이라고 있습니다. 칠궁. 칠궁이란 건 7개의 궁이란 뜻이죠. 이 칠궁이란 건 뭐냐 하면 영조. 중용은 사실 영조 때 영조는 그 정비소생의 왕자가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수기 정도 되는 분이었죠. 그 드라마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정식 왕비가 정식 왕비라면 비와 빈이죠. 빈까지는 장희빈. 그래서 비와 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비의 정식 그 왕비의 아들이 아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잖아요. 아들인 영조로서.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조그만 뭐 본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조그만 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니에게 헌정하는 뜻이죠. 왕을 낳은 어머니니까 풍계는 수기 정도였더라도 그래서 영조, 정조도 그랬죠, 그죠? 영조, 정조 해가지고 7명의 그 아들은 왕이 됐는데 본인은 왕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그 안에 청와대 내 칠궁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촬영을 해서 그 칠궁 중에서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면 영조나 정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조, 정조는 뭐 많은 작품이 이제 있으니까 영조도 있지만은 영조 대왕 영조를 가지고 그 칠궁의 그 사연, 그 어머니의 사연이죠. 그걸로 요번에는 아주 춤이 많이 들어가는 한국적인 무. 예, 이것도 한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어서 저 청와대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획자입니다.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 살아있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을 해서 또 하나 만들 것이다. 이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너무 길게 제가 안 하려고요. 예. 자비와 봉사의 대단원. 이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일이 정말 끝이 없어요. 74년 2월 5일 새로 임명된 양지회 간사 7사람이 청와대를 예방하였다. 그 자리에서 6.25사는 양지회 사업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가을 유류 파동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경제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도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로울 거예요.
이런 시기에 남편의 월급도 많지 않은데 회원들이 달마다 내는 회비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주부들이 봉사활동을 위하여 가정을 자주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하니 올해부터는 사업을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요. 각자 가정에 더욱 충실해 주었으면 해요. 이제는 양지회가 전국으로 뻗어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봉사, 파월 장병들의 그 가족들에 대한 봉사, 수많은 봉사를 해서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죠. 그래서 이제는 유류파동도 74년 유류파동도 크고 하니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요 점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계속 크게 하려고만 할 텐데 줄일 생각을 하신 거죠. 이어서 유교사는 74년을 조용히 모이는 해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간사들은 얼른 유교사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지난 74년 연말에만 해도 12월 10일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50명의 양지 회원이 동원되어 일선 장병에 보내는 위문대를 1000개나 만들어 당일로 국방부에 인계하였으며 18일은 전국 185개소의 부루시설, 고아원 등입니다. 아동들에게 양말 14,000켤레, 동태 1,300상자를 보냈던 것이다. 특히 부뚜한 아동들에게 선물을 보내던 그날은 눈이 펄펄 날렸다. 그 눈 속에 선물을 챙겨 보내면 무척 흐뭇해하던 여사였다. 그처럼 열성적으로 꾸준하게 구호활동을 해오던 양지의 사업을 대폭 줄이자는 여사의 뜻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양지의 간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 보통 장관들이나 언론계나 관계나 지도층 인사들의 부인이면 대통령의 부인이 만나자 그러면 부담스럽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유교사가 솔선수범하고 본인이 막 나서서 하니까 사람들은 기꺼이 따랐고 이게 오히려 축소된다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섭섭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의 회원들이 여기 이제 모였는데 이걸 줄이자고 하니까 상당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유교사의 이제 큰 공로 중에 하나가 나환자들을 많이 돌본 게 많았죠. 예. 이걸 이제 구라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도 하나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예방했던 양지의 이제 총무의 말인데, 그날 여사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각자 가정에 더욱 충실하자는 것과 조용하게 모이자는 것이었다. 그 후 3월경이었다. 이제 74년 3월 1일입니다. 양지의 총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양지의 기금으로 소록도에 양지의 기념회관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예. 양지에는 매달 195명의 회원들이 3,000원씩 염출하는 회비 중에서 그동안 구호활동을 벌이고 남은 돈을 기금으로 축적해 두고 있었다. 은행의 장기 적금 등에 들어있는 것을 합치면 자그만치 2,500만원에서 2,600만원이 되었다. 그 기금을 지난 연말부터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 방도로 의논을 하다가 비로소 여사가 보사부와 제휴하여 소록도의 나환자 중에서도 후유증이 심한 노령 불구 환자를 수용하여 그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보사부에서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합하여 3,000만원으로 기념관을 세우기로 하였어요. 7월 중으로 2,000만원을 보사부에 전해줘야 해요. 여사의 지시였다. 2,000만원이라면 양지가 보유하는 기금의 80%, 5분의 4에 해당하는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그것을 하나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양지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이야말로 양지의 기금을 거의 바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여사가 지금까지 펼쳐온 구호사업의 대단원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으로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며 그런 뜻에서 정말 이 양지의 사업을 마지막을 장식한 사업일 수 있었다. 양지의 기념관은 7월 15일 소록도
중앙리, 운동장 옆 성실, 고등, 공민학교 뒤로 하고 여기에다가 동생리로 넘어가는 길목의 아득한 터전에서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영부인께서는 그 후 다시 전화를 주셔서 7월 중순경에 제1차 기금을 보사부에 전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7월 중순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시 8월 하순께가 될 것 같다고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부인과 통화한 것은 8월 12일이었어요. 8월 10일이 마지막 통화였답니다. 양주의 중공. 그때 확정된 날짜와 금액을 일러주시고 합계 2천만 원을 보사부에 전달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다음 새삼스럽게 이상한 것은 영부인께서 1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양지의 사업을 그분으로서는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신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죽음을 예견하듯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1월 28일 준공을 보게 되었다. 2,000평의 부지에 건평이 205평, 병실 10개, 목욕실, 취사장, 오락실, 진로실 및 모든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현대식 건물이 완공된 것이다. 그리고 병실 하나에 12명씩 120명의 노령 환자가 수용되었다. 나환자 중에서도 좀 중환자인 거죠. 이분들은 여기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날따라 겨울답지 않은 맑은 날씨로 다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준공식전을 지켜보는 환우들의 모습은 너나 구분 없이 모두들 흐뭇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이것은 새빛 잡지 7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어서 여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공덕비의 제막식이 있었다. 이 공덕비는 순전히 원내 환우들의 정성을 모아 건립된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고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나환자를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이미 불구가 되어버린 고령자들을 위해 양지에 기념관을 마련하여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마우신 뜻과 은총을 깊이 간직하고자 새겨둡니다. 그 비면에는 원생일동이 올리는 안타까운 문장이 노쇠에 새겨 부착되어 있습니다. 공덕비 좌우에는 여사가 평소에 즐겨 가꾸던 목련, 하얀 목련을 심었다. 유여사님, 임은 외로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슬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유달리 사람들이 끓이는 문둥이촌을 찾으며 나환자의 손을 잡고 언제나 미소로서 도와주시기만 하고 나환자의 일이라면 사양치 않고 문둥이촌을 언제나 찾아 삶을 주신 이 지고하고 지순한 대자비심은 나시인, 그러니까 나병 시인인 하나원 씨의 시가 양지에 기능한 2층 오락실을 구부는 벽면에 걸려 있었다. 지금도 걸려 있죠. 여사의 뜻을 쫓아 양지의 사업은 74년도에 이르러 대폭 축소되었다. 식목일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사랑의 열매 팔기 행사,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위문과 구호 사업이 일체 생략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양지의 활동을 전혀 휴면 상태로 두자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공고 보내기와 일선 장병에게 위문대 보내기는 계속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회원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74년 상반기에 양지의 공식활동은 방위성검을 한국방송공사 KBS의 기탁한 정도에 그쳤지만 6월 중순경 회원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양지의 충무는 식생활 개선과 경제 동향에 관한 교양 강좌를 열었으면 하는 문제를 여사에게 의논하였다. 여사는 대체로 총무의 의견을 수락하고 계획서를 꾸며 보라고 하였다.
또 한 가지 8월 12일 오후 마을 공고 본회의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서울시청에서 양지회로 보내졌다. 13일 오전 총무가 유교사 비서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 양지회 사업에 관하여 여사가 미결로 남겨놓은 것은 이 두 가지 일에 불과하였다. 8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유경수 여사는 마지막까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다가, 그리고 유경수 대통령과, 아니죠. 예, 제가 유경수 대통령이라고 그러네요. 대통령 같은 분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조용, 정말 한뜰기 목련처럼, 목련이 그렇잖아요. 편하게 봄을 알리는 게 목련이잖아요. 편하게 피하다가 툭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픔을 주고 갔는데 그 여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아카시아 밥은 반드시 찍겠다. 뮤지컬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카시아 꽃이 쭉 전국에 지금 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우리 경주에 있는 저희 회사 사원 강기혁군하고 통화를 해서 경주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가 자주 찾던, 힘들 때마다 찾던 그 경주에 아카시아 꽃이 환하게 한 2주 전부터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 강기혁군이 찍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저희가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인사동에 있는 정원경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뮤지컬 박정희를 이미 줄거리는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위한 또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요 인사동에서 우리가 깨끗한 찻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좀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제작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말 만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서 또 끝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